당신 덕분에 살았어. 남편이 내게 한 말이 아닙니다. 남편이 그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3년간 밤낮으로 간병한 건 나였는데 말이죠. 더 가관인 건 그 여자에게 준 선물값이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제 손으로 남편의 불륜 자금을 뗀 셈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듣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하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현실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여보, 밥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는데 남편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 반쪽이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119를 불렀고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광범위한 뇌출혈이 동반됐고요. 지금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요? 무슨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유증이 상당할 겁니다. 반신마비는 기본이고 언어장애, 인지장애까지 올 수 있어요. 회복까지 최소 몇 년은 걸릴 거고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 결혼한 지 겨우 8년째였거든요. 남편은 이제 겨우 42이었습니다. 수술은 12시간이 걸렸어요. 중환자실에서 나온 남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인공호흡기 소리만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2주 뒤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팔다리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나예요, 당신 아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편. 그때는 정말 불쌍했어요. 내가 지켜야겠다.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3개월은 입원해서 집중 재활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는 집에서 케어하시면서 통원 치료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24시간 간병이 필요한데 간병인을 쓰시겠어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하루 1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정도요. 300만 원. 남편 월급이 3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월급도 끊겼어요. 산재도 아니고 일반 질병이라 회사에서 3개월 뒤 정리해고 통보가 왔거든요. 제가 할게요. 부인이요? 하루 24시간이 쉽지 않으실 텐데. 괜찮아요. 제 남편입니다. 제가 해야죠. 그렇게 저는 간병인이 됐습니다. 아니, 그때는 헌신하는 아내라고 믿었죠. 병실 생활이 시작됐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몸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고 유동식을 먹였습니다. 연하장애가 있어서 조금만 잘못 먹여도 기도로 넘어갔거든요. 콜록콜록. 미안해요, 미안해. 천천히. 한 숟가락 먹이는데 5분씩 걸렸어요. 한 끼 식사가 1시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물리치료사가 와서 재활치료를 도왔어요. 저도 옆에서 배워야 했습니다.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해야 했으니까요. 부인, 이렇게 팔을 들어 올리시면서 천천히 돌려주세요. 하루 30분씩은 하셔야 근육이 굳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 먹이고 기저귀 갈고 후에는 다시 재활 운동 돕고 저녁 먹이고 몸 닦이고 2시간마다 옆으로 뒤집어줘야 했어요.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요. 밤 10시에 소등하면 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2시간마다 일어나서 남편 자세를 바꿔줘야 했거든요. 알람 소리에 깨서 비몽사몽으로 남편을 뒤집고 다시 누워서 자고 2시간 뒤 다시 알람. 한 달이 지나자 제 몸무게가 7kg 빠졌어요. 만성 피로에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손목은 늘 저려왔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들지? 간병인 좀 쓰지 그래. 내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우리 지금 남편 월급도 없는 상태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게 사랑이고 부부의 의무라고요. 3개월 뒤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집에는 재활 침대를 들여놨고 거실 한쪽을 재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대로 매일 재활 운동을 시켰어요. 자, 여보. 이 공 잡아봐요. 응. 힘내요. 할 수 있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던 사람이 이제는 공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비록 떨어뜨렸지만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 하지만 남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왜요? 어디 아파요? 남편이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메모장에 글씨를 겨우 썼습니다. 답답해. 알아요. 나도 알아요. 하지만 조금만 참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재활 운동을 시키면 짜증을 냈어요. 으악. 왜요? 아파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하기 싫다는 거였어요. 여보, 안 하면 안 돼요. 근육이 다시 굳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휴대폰을 집어 던졌어요. 화면이 박살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박살난 휴대폰을 주워서 테이프로 붙였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재활 운동을 시켰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남편은 이제 겨우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 네, 여기요. 맛. 없어.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게요. 텔레비. 전. 네, 틀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드라마, 예능, 뉴스. 아침부터 밤까지. 저는 그 옆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고 재활 운동시키고. 친구들은 하나 둘씩 연락이 끊겼어요. 만날 시간도 없었고 만나봤자 제 이야기만 하게 되니까요. 미안,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남편 병원 가는 날이야. 너 매일 그러는 것 같은데. 미안해. 다음에 꼭.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1년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제법 많은 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신. 고마워. 드디어 고맙다는 말을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남편인데 당연한 거죠. 근데 나 답답해. 알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곧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간병인. 부르면 안 돼? 네? 간병인 있으면 당신도 좀 쉬고 나도 좀 편하고. 편하다고? 제가 24시간 붙어서 케어하는데 간병인이 더 편하다고? 여보, 우리 지금 돈이 없잖아요. 간병인 쓰면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우리 지금 저축한 거 거의 다 병원비로 썼고. 그럼 당신이 일 나가. 제가 일을 나가면 누가 당신 케어해요? 그러니까. 간병인.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간병하면서 돈도 벌어오라는 소리였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저는 새벽까지 구인구직 사이트를 뒤졌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 재택근무. 하지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 재우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시급 9,000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편의점 가서 2시간 일하고 6시 반에 돌아와서 남편 간병하고. 몸이 너덜너덜해졌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남편은 지팡이를 짚고 겨우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재활병원 가는 날이에요. 알았어. 예전처럼 휠체어 대신 이제는 제가 부축해서 걸었습니다. 병원까지 걸어서 20분 거리였는데 남편 속도에 맞춰서 40분이 걸렸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재활치료실로 들어갔는데 젊은 여자 조무사가 남편을 맞았습니다. 너무 오빠 오셨어요? 오빠? 그래, 왔어. 남편이 웃었어요. 제게는 몇 달째 보여주지 않던 환한 미소였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때요? 지난주보다 더 잘 걸으시는 것 같은데? 응, 집에서 연습 많이 했어. 연습? 제가 시키면 짜증내면서? 역시 오빠 성실해. 이러다가 금방 완전히 좋아지겠는걸요? 너 덕분이야. 내가 응원해줘서.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치료가 끝나고 남편은 그 조무사와 한참을 떠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가방만 들고 서 있었고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오빠. 그래, 다음 주에. 집으로 오는 길 남편에게 물었어요. 저 조무사분이랑 친해요? 응, 좀 친해. 치료하면서 많이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래요? 뭔가 찜찜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질투하는 것 같아 보이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남편이 변했어요. 병원 가는 날만 되면 기분이 좋아졌어요. 평소에는 제 음식이 맛없다고 투덜거리다가 병원 가는 날 아침에는 오늘 좀 맛있네? 라고 했습니다. 옷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추리닝만 입더니 이제는 저 셔츠 좀 꺼내줘. 아니, 그거 말고 파란색 거. 이상했어요.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에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오빠 오늘 치료하다가 오빠가 한 말 생각하니까 자꾸 웃겨요.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집어 들었어요. 비밀번호. 예전에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 시도하다가 남편 생일로 뚫렸습니다. 카톡을 열었어요. 그 조무사와의 대화방. 스크롤을 올렸습니다. 오빠 오늘 너무 힘들어 보여서 제가 더 속상했어요. 오빠 곁에 제가 있었으면. 고마워. 넌 항상 날 응원해줘서 힘이 나. 오빠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포기했을 거예요. 내 덕분에 버티는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렸어요. 더 올렸습니다. 오빠 제가 어제 말한 거 생각해봤어요? 일요일에 공원에서 만나요. 응, 좋아. 우리 집사람한테는 재활 산책 나간다고 할게. 오빠 나쁜 사람 그래도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오빠 보고 싶어요. 일요일. 지난주 일요일 남편이 재활 운동 겸 공원 좀 가고 싶다고 해서 혼자 나갔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혼자 산책 나간다는 걸.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남편과 그 여자.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활짝. 커피를 마시는 사진. 남편이 그 여자 어깨에 손을 올린 사진.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어요.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물컵을 깨트렸습니다.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해야지. 다쳤어? 걱정하는 척. 그 목소리가 역겨웠어요. 괜찮아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1년 반 동안 뭘 한 거지? 그 뒤로 저는 탐정이 됐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휴대폰을 계속 체크했어요. 그 여자와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오빠 오늘 제가 만든 도시락 맛있었어요? 도시락? 언제 도시락을 받아 먹었지? 너무 맛있었어.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맛 절대 못 먹지. 심장이 무너졌어요. 제가 매일 정성껏 만든 식사는 맛없다고 하더니 그 여자 도시락은 맛있다고? 오빠 진짜 못됐다. 그래도 전 오빠가 좋은데 어떡해요? 나도 너 때문에 요즘 재활 운동 열심히 하게 돼. 빨리 건강해져서 너랑 더 많은 시간 보내고 싶어. 더 이상 못 봤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토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괜찮아요.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 화요일에 병원 검사 받아야 해. MRI 찍는다고. 네, 제가 같이 갈게요. 아니, 괜찮아. 시간 오래 걸리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 혼자 갈 수 있어. 혼자? 지팡이 짚고 겨우 걷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가야죠. 됐다니까. 내가 혼자 간다고.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저한테? 화요일 남편은 일찍 나갔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몰래 따라 나갔어요. 병원으로 가지 않았어요. 카페로 갔습니다.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미안 기다렸지? 둘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였어요. 마주 앉아서 웃으면서 떠드는 모습.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았어요. 그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상자. 선물이었어요. 그 여자가 깜짝 놀라는 표정으로 받았습니다. 뭔가를 꺼내더니 목에 걸었어요. 목걸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일 전 30만 원 출금. 귀금속 상점. 제 통장이었어요. 남편 통장은 잔고가 거의 없었거든요. 모든 생활비, 병원비를 제 통장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 돈으로 불륜 상대에게 선물을 산 거예요. 제가 새벽 알바까지 하면서 모은 돈으로. 더 확인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출금 내역. 식당 12만 원, 카페 3만 원, 꽃집 5만 원, 또 식당 15만 원. 전부 제 돈이었어요. 남편이 저녁 무렵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응, 괜찮대. 많이 좋아졌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병원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다행이네요. 저녁 뭐 먹지? 제육볶음 해놨어요. 또 제육볶음? 좀 다른 거 없어? 그 순간 참았던 게 폭발했어요. 없어요. 뭐? 없다고요. 먹기 싫으면 굶으세요. 너 왜 이래?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불륜 다 알아요. 그 여자한테 선물 사준 것도 데이트한 것도 다 알아요. 하지만 말이 안 나왔어요.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또 휴대폰을 봤어요. 오빠 오늘 목걸이 정말 고마워요. 너무 예뻐서 집에 오자마자 계속 보고 있어요. 오빠 마음이 느껴져서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 다행이다. 내가 좋아해줘서 기뻐.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도 못 듣는데 너는 이렇게 좋아해 주니까 보람 있네. 당신.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에이 오빠. 오빠 부인분은 어떤 분이에요? 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그냥 의무감으로 사는 사람이야. 날 간병하면서 간병비 아끼려고 하는 거지 사랑해서 하는 건 아니야.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간병비 아끼려고?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1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밤잠도 설치면서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게 간병비 아끼려고 한 거라고?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보여줬어요. 휴대폰 캡처, 통장 내역, 사진.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명백한 간통. 아니 배우자의 부정행위네요. 게다가 배우자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까지 있으니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케이스면 3천에서 5천 정도 예상됩니다. 게다가 부인께서 간병하신 기간과 노력을 고려하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저녁은?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저 피곤해서 먼저 잘게요. 뭐야, 왜 그래? 대답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주일 뒤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재활병원 가는 날이었어요. 오늘 병원 안 데려다줘? 오늘은 제가 볼 일이 있어요. 혼자 가세요. 전에도 혼자 잘 다니셨잖아요. 그래. 남편이 나간 뒤 저는 재활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도착해서 원무과를 찾아갔어요. 저 환자 보호자인데요. 제 남편이 여기서 치료받고 있는데 담당 조무사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무슨 문제라도 있으셨어요? 네. 담당 조무사가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아서요. 증거도 있습니다. 휴대폰 캡처를 보여줬어요.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원장님께 바로 보고 드려야겠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 뒤 원장이 나왔어요. 보호자님, 이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직원과 환자 간의 사적인 만남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 담당은 다른 치료사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다른 부서로 발령났다는 것을. 그리고 남편한테 연락도 못하게 됐다는 것을.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톡 알림. 오빠, 저 갑자기 원무과로 발령났어요. 오빠 담당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병원에서 우리 관계 알아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원장님이 저한테 경고했어요. 오빠한테 연락하면 해고될 수도 있대요. 남편이 휴대폰을 움켜쥐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드세요. 배 안 고파? 그래요? 그럼 전 먼저 먹을게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여자와 연락이 끊긴 거예요. 토요일 아침 저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협의서요. 뭐? 이혼하자고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너 미쳤어? 다 알아요. 뭘 알아? 당신이 그 조무사랑 만난 거, 제 돈으로 선물 사준 거, 데이트한 거, 다 알아요. 그건. 그리고 당신이 카톡으로 뭐라고 했는지도 알아요. 내가 간병비 아끼려고 간병한다고 했죠.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이라고?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1년 반이에요. 1년 반 동안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당신을 돌봤어요. 2시간마다 깨서 욕창 안 생기게 몸 뒤집어줬고 기저귀 갈아줬고 재활 운동시켰어요. 당신이 짜증 내도 화를 내도 참았어요. 사랑하니까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끝이에요? 제 돈으로 딴 여자한테 30만 원짜리 목걸이 사주고 데이트 비용 쓰고 저한테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으면서. 그건 나도 힘들었어. 답답하고 우울하고. 그래서 불륜이 정당화돼요. 저는 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 치료비, 생활비 전부 제 돈으로 댔어요. 제가 새벽 알바까지 하면서요. 근데 그 돈으로 딴 여자 만난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러니까 이혼은 안 돼요. 이미 변호사도 선임했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요. 위자료 받을 거고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봐줘. 봐줘요? 제가 몇 번을 봐줬는데요. 당신이 짜증 낼 때마다 화낼 때마다 다 참았잖아요.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제 등 뒤에서 딴 여자 만나고 저를 간병비 아끼려는 사람 취급했잖아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없어서. 저도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바람 안 피웠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어디가? 친구 집이요. 일주일 뒤에 조정 신청할 거예요. 변호사가 연락할 거예요. 제발. 가지마. 혼자서도 잘하시잖아요. 병원도 혼자 가고 데이트도 혼자 하셨는데. 이제 진짜 혼자 사세요. 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뒤 이혼이 확정됐어요.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1억. 아파트는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남편은 끝까지 사과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살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고용했다가 비용 때문에 다시 혼자 하는 걸로 바꿨다고 하더군요. 그 조무사는 결국 병원을 그만뒀대요. 남편한테 연락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다시 대학 동기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요가, 독서 모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푹 잤어요. 2시간마다 깨지 않아도 되니까요. 가끔 후회가 될까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도 많이 아팠지? 아니요.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남편 걱정 안 돼? 자기가 선택한 삶이잖아요.
저한테 간병인이 필요 없다고 한 사람이 남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냉정하다고 해요. 1년 반이나 간병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바보였죠. 그때 그냥 병원에 맡기고 나왔어야 했어요.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버틴 시간 그 대가가 너무 잔인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이 화나셨죠? 저도 똑같았어요. 아니 저는 당사자니까 더했죠. 하지만 지금은 이 경험이 제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사랑과 헌신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존중이 없다면 떠나는 게 답이라는 것. 간병은 사랑이 있을 때 의미가 있어요. 사랑 없는 간병은 그냥 착취예요. 제가 착취당한 1년 반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남편은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다시 생각해 보자고. 내가 변했다고. 하지만 저는 알아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의 헌신이 당연하게 여겨진다면 떠나세요. 당신의 희생이 고마움이 아니라 의무로 취급된다면 떠나세요. 당신이 쏟아부은 시간과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절대 머물지 마세요. 저는 지금 행복해요. 정말로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만약 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간병인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심으로.